안녕하세요.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경 월드컵.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제가 꼈습니다. 유창호 웰컴입니다. 국제 유가 또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장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이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은 휘청거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중에서도 오늘 특징주 포착해서 미인주 가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8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이 오늘의 최종 우승자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우선 대진표 공개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쟁쟁한 종목 참 많죠. 이 중에서 이제 원하시는 종목들 또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종목들 투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바로 대진표 공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1라운드죠. 자, 1라운드 일진 파워 대 한전 기술입니다. 바로 보시자마자 느끼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시는 원전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신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백지화 공약 얘기하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주들 사실 이미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바로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OCI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요즘 계속해서 각광받는 종목들인데요.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또 묶이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8강의 3라운드는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해성 DS-와 또 동진 세미캠입니다. 해성 DS, 차량용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고 동진 세미캠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종목이죠. 이 두 종목 중에 누가 승자가 될지 해성 DS 대 동진 세미캠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저기에서는 조금 익숙한 종목 확인할 수 있는데요. 루트로닉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약세장에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고요.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서요.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라운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1라운드 본격적으로 8강의 1라운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라운드는요.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봤습니다. 일진파워 대 그리고 한전기술 이 두 종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링크를 저희가 잠깐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일진파워가 더 낫다. 아니다. 한전기술이 더 낫다. 여러분의 판단을 올려주시면 이 종목 중에 여러분의 선택으로 다음 라운드 승자 종목이 결정이 나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종목 고르기 전에 이 원전이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핫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각국에서 에너지 안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에너지 안보 말 그대로 에너지가 지금 공급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정성을 지금 찾아가자. 그런 지금 기조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실 상황에서 가장 봤을 때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나오고. 네, 맞습니다. 뭐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원전에 대한 그런 제작을 해야겠지만 가장 가성비로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게 원전이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기술력에 탑티어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정부 정책, 이제 전 정부 정책에서 계속 밀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기술주들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을 못 받는 모습이었죠. 정책으로 받쳐주질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 정부의 마지막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탈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원전을 이제 지속적으로 밀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정부에 더욱더 부각되는 그런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의 그런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제 변경까지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계속해서 이제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찌됐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원전으로의 그런 좋은 흐름과 그리고 신정부의 그런 정책 수혜에 앞서서 계속해서 이 원전주들은 갈 것이다. 하지만 그 고점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선별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원전 관련주들이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두산중공업 같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여름 이전부터 급등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네. 사실 이전부터도 원전 관련주들 한번 반짝 올랐다가 그리고 다시 또 가라앉았다가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치솟을까 말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히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간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네. 어디서 진입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종목 선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1라운드가 이제 원전이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주제 자체가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 에너지 일단은 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에너지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전력공사가 지금 적자 폭이 20조예요. 20조 요? 1년에 그 지금 나오는 폭이 지금 되게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번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 올리지 말라고 네.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맨날 한국전력 네.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네, 그렇죠. 원래 그런 종목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영업체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이슈가 지금 에너지 보유량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비용 고효율을 낳을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친환경 세터는 전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반 비용이 워낙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원전인데 원전이 어느 나라가 제일 유명합니까? 미국, 프랑스, 한국이라고요. 네. 근데 왜 미국이 모든 뭐 이렇게 폴란드라든지 이 뭐냐 체코라든지 그다음에 저 아랍에미리트 들어갈 때마다 항상 들어간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뭔가요? 원전은 칼이에요. 칼을 잘 쓰면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잘못 네. 쓰면 뭐가 되나요? 손가락이 덜렁거리죠. 그렇죠. 그게 바로 무서운데. 플로트륨이라 불리는 예.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걸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항상 그쪽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도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중국은 우리 기술을 가져가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장비나 이렇게 해주고 네. 기반 뭐 텃밭이라든지 토목공사 정도의 어느 정도 수준만 해준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진출해야 될 부분이 먹거리는 네. 아까 말씀하신 유럽이라든지 네. 좀 이렇게 중동 지방이라든지 네. 그다음 미주, 스몰 이게 SMR 같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네. 더 주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주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쳐졌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서전기전, 네. 일진파워 지금 상당한 이 거래량 보여주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예. 문제는 대형주들이 안 갔어요. 네. 대형주들이. 그러니까요. 예, 대형주들이 주춤한데 사실은 수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움직이는데 막상 이제 기대감에 올라간 주가들이에요. 네.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막 설계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주가가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네. 어찌 보면 지금이 오히려 보면 이 주가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다음에 방송 때 말씀드리겠지만 왜 자꾸 밀으시죠? 네. 어필하시네요. 네. 무기지 않습니까? 예. 네, 무기니까 워낙 세터 자체가 한 30여 개 종목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대형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방금 그 SMR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두산중공업 네네. 언급도 해주셨고 이 SMR이 소형이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이게 건설이 되기도 할 거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조금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SMR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결국에는 SMR로 다 갈 겁니다. 네,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에서 이제 중소형 그 기술력을 가진 SMR로 갈 것이고, 예. 빌 게이츠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보인. 그렇죠, 그렇죠. 네, 전 세계 이제 해안들이 있는 그런 투자자들은 다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그 원전이랑 기술들은 지금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기업, 더 나아가서는 가정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SMR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네. 아까 두산중공업 얘기하셨는데 두산중공업도 SMR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이기 때문에 네. 원전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안정적으로 해보고 싶다 한다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조금 매집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큰 않다고 봅니다.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전 관련주를 볼 때도 뭐 워낙에 코스피와 코스닥 가리지 않고 네. 여러 종목이 있지만 좀 큰 종목들, 대형 종목들 원전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왜냐하면 관점이시죠. 진입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진입이 예. 들어가지 거의 지금 시세에 반영이 안 되는 종목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
건설도 관련 것도 다 원전이에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원전하면 원전 관련 세트만 보시는데 그렇죠. 네. 원래 기본적으로 텃밭기 공사라든지 소형 SMR 같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해안선에서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이제 그거에 이제 마저 중립에 맞춰서 네. 이제 하면 해안선에 있는 발전소들을 네. 소형 SMR로 20기 정도를 만든다고 하니 예. 네. 그런 기반 공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내진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대운주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궁금했던 게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많이 오늘 가져오셨네요. 공부, 네, 열심히 좀 해왔습니다. 네. 네, 아니요, 원전이 공부하지 아무래도 너무 많이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근데 공부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체코가 수주를 한다, 뭐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 오늘 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찾기로는 아직 어떤 기업이 그거를 맡게 될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 활동이 본격화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네. 프랑스, 한국이 이제 들어갈 건데 일단은 동유럽이라는 지형 특성상 일단 프랑스 관계가 더 깊을 거예요. 우리는 워낙 교역량이라는 거는 관광 말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체코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물밑 작업, 외교 통상부에서 물밑 작업도 또 중요한 거고 네. 한수원에서 얼만큼 우리 한국 그 기술을 내주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부산에 서울 가는 거 네. 뭐 KTX. KTX 한번 아니 끊으시면 SRT를 많이 아, 예, 예. 아, 예. SRT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보면 프랑스에서 떼제베에서 왔지 아,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술을 우리가 얼만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수원에서 얼만큼 기술을 주느냐가 문제인데 예. 주더라도 거기서 설비 관련돼 있는 네. 이런 AS적인 부분 그런 거는 우리 중소업체 기업들이 워낙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또 탄력을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섹터이기 때문에 예. 유심히 보시는데 한쪽에 너무 몰아도 보시지 마시고 네. 대형주와 소형주를 잘 가져가시면서 옥석을 잘 가져가시면서 그에 맞춰서 가시는 게 두 종목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 그러니까 종목. 결국에는 다 봐야 한다. 다 이런 봐야 되는데 말씀이시네요. 대형과 소형은 네. 같이 함께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워낙에 또 급등이었다가 급락이었다가 맞아요.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조금 풀어봤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이제 대형주와 소형주를 좀 나누어서 볼 맞아요. 필요가 있겠고 네. 거기서도 조금 더 큼직한 종목들로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들께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꼽았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전문가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이 있는데, 아니, 그 큰 종목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한신기가 좀 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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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기술. 예. 네. 근데 일진파워는 제가 그때도 방송에서 계속 누차 이야기해서 떴어요. 아, 그래요? 예. 떴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실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한전기술로 가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한전기술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저는 이제 일진파워로 가겠습니다. 오, 이전에 엇갈렸네요. 네. 목표가 제시했던 게 이미 달성이 되었고 오. 그 목표가를 더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표가 달성하고 한 번 더 뚫고 가겠다. 네. 이런.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셨고, 이제부터 더 갈 거.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 예. 김영우 전문가님 일진파워에 대해서 매력 어필해 주세요. 일단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삼중수소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삼중수소. 네, 삼중수소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삼중수소가 뭐 방사능 폐기물 쪽으로 좀 네.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네. 이제 원전 관련해서 그 기술력이 중요시 되면서 이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그런 방사능을 이용해서 네. 이 원전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이 삼중수소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성.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일진파워가 이 삼중수소에 대한 그런 취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뭔가 수주를 할 때 이 일진파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네. 뭔가 많은 실적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지금 한전기술과 일진파워를 봤을 때 네. 물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진파워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최고가 수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 네.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네, 여력인가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오. 네,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그거를 채우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일진파워가 더 가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일진파워에 대해서 매력 어필을 해주셨고, 네.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매력 어필해 주세요. 한전기술. 한전기술이야 네. 뭐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이기 때문에 네. 모든 발전소에 들어가는 설계 부분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있어야 집을 지을 때도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모듈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제일 수급을 받을 때 처음 먼저 딱
이제 뭐 예컨대 발주를 딱 받으면 예. 제일 네.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설계 부분이에요. 예, 설계 부분입니다. 설계가 나와야지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예. 하기 네. 때문에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중에 찝어라 그러면 한전기술에 한 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기술이 조금 더 빨리 속도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이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거는 기대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실적으로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한전기술이 계속 제가 중대형주를 같이 보면서 대형주가 지금 아직까지도 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과 올라가지 않는 템포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제시했던 게 바로 한전기술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일진파워와 한전기술 좀 엇갈려 있으니까 그 결과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번 네. 승부를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진파워가 12표, 한전기술이 15표가 나왔습니다. 네, 세표 차이로 한전기술이 이겼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한전기술이 좀 더 근소한 우위에 있다는 점. 그러네요. 김영우 전문가님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시네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일단 일진파워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격 전략 좀 해주세요. 일단 일진파워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투자자들이 말을 하는 게 이게 네. 지금 시장에서 일진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나요? 네, 잘 가냐 나는 이미 팔았는데 너무 네. 잘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아무튼 그 기술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고점에 있죠. 네. 고점에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 전 고점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윗꼬리를 달고 그러네요. 그 부분이 지금 돌파가 되어야 앞으로도 더 갈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신재생 에너지가 네. 좀 더 부각이 될 때 일진파워가 좀 휴식기를 거쳤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목표가는 전 31,000원 다시 31,000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1라운드에서 우승한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예. 한전기술 올리도록 하겠고요. 일진파워는 가격 전략 3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소개해 주세요. 자, 2라운드 종목입니다. OCI 대 한국가스공사. 바로 이 두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OCI 뭐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고 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에 뭐 석유도 가스도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많이 네.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자, OCI 대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2라운드 대진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OCI가 낫다, 아니다, 나는 한국가스공사가 낫다.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OCI 태양광으로 유명하고 또 한국가스공사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슨 에너지 종합 세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최인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그때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골라주셨고 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뭔가요? 왠지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만 저도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OCI 대 한국가스공사. 일단 한국가스공사의 편을 좀 들어주신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한국가스공사 말고 지금 OCI를 조금 떨어뜨리신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OCI를 지금 떨어뜨린 이유는 예. 지금 아무래도 시황적인 부분에서 네. 한국가스공사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당장 지금 전쟁과 네, 연결돼서. 맞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풍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부분에서 국내 기업 중에 제대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은 OCI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 OCI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천연가스에 대한 그런 부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죠. 네. 유가가 상승하고 그 대체 에너지로서 천연가스가 부각이 받고 있는데 네. 유가 그 다음에 그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연가스 그 다음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도 순서 한번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적인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 갈 수 있는 건 한국가스공사가 먼저이지 않을까. 물론 OCI도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그런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걸 제작을 하고 있고 예. 전 세계 10%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CI 그 저점 대비 어느새 30% 넘게 훌쩍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격 그 부담도 있는 건가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부담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어찌됐든 이제 재작년부터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네. 고점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평가가 된 부분에 있어서 차익 네. 실현이 나온 거지. 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있고 네.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 뭐 기업은 실적이 견인을 하는 거니까요. 예. 네.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만큼 네.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수 있다. 제가 네. OCI를 고른 게 아닌데 계속 OCI를 어필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어필하셔서 OCI 네. 고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예. 저는 한국가스공사가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OCI의 매력이 덜한 이유는 뭘까요? 아니 OCI는 예. 그 뭐냐 폴리실리콘이라는 뭐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OCI 회사는요. 네. 우리가 뭐 단순히 태양광도 말씀하지만 네. 우리 반도체 보면 웨이퍼라고 이 은색깔 CD처럼 생기죠.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긴 네, 네, 은색깔 그거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뭐 기판 뭐 이렇게 대란이라든지 그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폴리실리콘이 또 금액이 네. 작년 대비 한 3배까지 올라서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말레이시아 사라와 공장을 증설시켜가지고 원래 그 자리가 원래 SKC SKC 공장 그 부지였거든요. 네. 그걸 이제 사가지고 사라왁에다가 이제 계속 짓고 네. 계속 지금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찍는 대로 계속 돈을 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한 내년 되면 연말에 네. 성과는 되게 클 거로 보이지만 지금 당장의 지금 수익과 그를 봤을 때는 네. 한국가스공사가 무조건 아. 무조건이죠. 이유는 뭐냐면 네. 이 배당이 좋지 않습니까? 아, 배당 매력을. 배당. 네, 배당의 매력. 그다음에 기정 우리나라의 그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그 한 28% 이상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가스 대란에 그다음에 가스를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이제 수급 이제 모든 걸 나누어져 배급하는 것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사실은 북청 물장수처럼 진짜 네. 옛날에 내가 얼마에 사와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계산을 하면서 할 수 있기 너무 때문에 독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전쟁뿐만 아니고 에너지가 안정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가스 네. 기름값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배럴당 오히려- 배럴당 100, 어. 115불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60불, 70불, 80불까지 이렇게 좀 저점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네. 가스는 계속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유가 모멘텀도 있고. 예, 그럼요. 네, 좀 상황이 그렇게 전쟁이 좋은 그건 아니지만 이 주가에는 좀 그렇게 흘러가고 그리고 있네요. 가정집에 다 요즘 LNG하고 다 그 LPG는 거의 안 쓰다 LNG 다 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전쟁에 대한 그 지수 전체적인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당분간 이 원자재 가격, 이 석유나 이 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좀 밀어 올릴 거다 근데 생각하시죠? 오늘로부터 전쟁 한 달째거든요. 날짜 세려고 왔거든요. 한 네. 달째, 한 달째.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딱 한 달이네요. 한 달째. 24일이니까. 예, 딱 한 달째라고요. 그때까지 전쟁이 날 거냐 이제 불안함이 전쟁을 나서 그다음에 네. 하고 여러 번의 반복이 시작됐는데 주가에도 오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일 주가가 네. 기름, 석유 때문에 일단은 네. 유가 때문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주가도 오늘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럴 때서 사실은 주식을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지금 돌고 있고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거는 좀 네. 옳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성을 보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이렇게 작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저점을 구할 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떨어지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항상 그래요. 그 네. 투자의 타이밍이라는 게 맞아요. 너무 멀리 보고 있으면 그것도 그쵸. 타이밍이 네. 전혀 맞질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당장 지금 타이밍을 챙겨갈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이야기가 좀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라운드의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겨봐야 되겠죠? 우선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줬는지 좀 궁금하니까요.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 확인시켜 주세요. 이번에는 압도적인데요. 세 분이서 다 같이 한국가스공사를 골라주셨어요. 전문가의 의견도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한데 모아졌습니다. 그러네요. OCI보다는 그래 요즘에 자주 언급했던 그 한국가스공사다 이렇게 답을 좀 내려주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뭐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네. 아쉽게 지금 떨어진 OCI 전문가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봐야 OCI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모멘텀도 있는 회사고 지금도 사실은 반도체 때문에도 하고 태양광하고 두 개 때문에 승승장구하는데 지금
이 OC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우리가 주가에 상당히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게 네. 차트상에도 많이 보이고 그런 될 건데 목표가는 짧게 잡아도 13만 5천 원은 충분히 오. 돌파할 거로 보고 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올라가야 할 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음. 높이 있는데 그 중에서 13만 5천 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정리하자면 이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게 됐고요. 이 OCI 13만 5천 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3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3라운드의 대진표는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오, 반도체 좋아요. 관련된 종목들인데 네. 해성 DS와 동진 세미캠 요 두 종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해성 DS 대 동진 세미캠 지금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최근에 보니까 주가 흐름도 좀씩 올라오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성 DS 대 동진 세미캠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실지 링크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종목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뭐 윤석열 당선인이 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정책, 공약 이런 것도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좀 가려보고 싶거든요. 네네. 김용호 전문가님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두 개가 참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자리적인 측면에서 저는 네. 동진 세미캠을 골랐습니다. 동진 세미캠. 네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종목인가요? 두 개 다 좋죠. 되게 네. 좋은데 동진 세미캠 하면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네. 임플란트, 오스템, 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삼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에 네. 삼재를 맞은 게 아무 자기는 이유 없이 그냥 삼재를 두드려 맞은 의문의 건데, 일패. 네. 사실은 포토 레지스트부터 시작해하고 워낙 이게 기술력이 남다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기술력과 장기 비전도 같이 함께해서 동진 세미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의견이 같이 모아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두 전문가께서 동진 세미캠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악재를 갑자기 언급해 주셔가지고 철렁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진 세미캠이 나와 있는데 네. 지금 같이 붙는 종목이 해성 DS거든요. 이 종목은 좀 아쉽다는 이야기신가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이렇게 하는 기판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어떻게 보면 그 리드 뭐였죠? 자, 리드 프레임.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이라는 이렇게 네. 반도체 위에서 커버해서 이렇게 나가는 선이 리드 프레임인데 네. 그거로서는 세계에서도 제일 잘 만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기차를 갖다가 생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버튼이라든지 그런 게 옵셔널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리드 프레임을 이제 한 개마다 계속 다 이렇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는 이렇게 생산량에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오르게 괜찮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전기차 쪽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연기관이 아직까지 네. 시장에서 이게 지배하는 구조도 많고 한데 예. 네. 근데 호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적은 좋아요? 예, 실적이 반도체 업황에서는 상당히 좋아서 예. 4분기 작년 4분기에서는 상당히 사상 최고가를 찍지만 오. 그래도 네. 동진 세미캠에 제가 한 표를 던져주는 건데 네. 예. 근데 이 트렌드를 보면 전기차 요즘 많이들 이렇게 진입하잖아요. 근데 네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량이 7배나 더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 안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안 고른 이유가 어쩔 수 없이 동진 세미캠을 골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성 DS가 어쩔 수 모자라서가 없이. 아니라 맞습니다. 네. 아.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차량용 리드 프레임과 그리고 네.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런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부품 이름들이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말이 계속 꼬이네요. 쉽지가 않네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반도체 수급난이 있고 결국에는 이 반도체 수급난을 해결을 해 나가면서 전기차 생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이 수요가 올라온다면 이 네. 해성 DS라는 이 기업이 그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런 부품으로 많은 수요를 가져갈 겁니다. 아까 말하신 것처럼 7배나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그만큼의 멀티플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와 이제 차량용 리드 프레임인데 이 차량용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적인 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DDR4가 이제 DDR5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DDR4에 대한 그런 매출이 주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렇죠. DDR5가 이게 교체가 될수록 그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런 부품에 대해서 네. 계속적인 그런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4에서 5로 바뀌면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다 바뀌잖아요. 바뀌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전국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전국에 이제 PC방부터 전국의 기업들이 다 DDR5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산업 전반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PC방. 해성 DS가 가져갈 만한 목도 이미 예상이 그려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성 DS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네. 충분한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 하지만 동진 네. 세미캠 같은 경우에 이제 기판에 대한 얘기들이 예.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동진 네.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PBC 그리고 고무 발포제 같은 경우에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일본이랑 한창 사이가 네. 안 좋을 때 네. 국산화를 이제 시켜라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도 뒤에서 많이 밀어준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좀 독점적인 그런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 그리고 이제 3D 낸더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KRF 포트레지스트라는 그런 분야에서 세계시장 네.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분야에서도 조금 많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네. 현금 배당을 이제 공시를 했어요. 예, 맞아요. 꽤 괜찮던데요? 네, 맞습니다. 주당 이제 110원 현금 배당을 공시를 했는데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주 가치에 대한 그런 재고를 하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한국 증시도 국내 증시도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밀어줄 거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주가 흐름 보면 해성 DS가 동진 세미캠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죠. 5% 네네.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우선은 우리 전문가님들께서는 동진 세미캠을 골라주셨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네, 공개해 주세요. 자, 시청자분들의 판단입니다. 오늘은요, 이 전문가분들과 시청자분들 궁합이 잘 맞네요. 너무 잘 맞아요. 자, 완전 해성 찰떡궁합. DS가 네. 9표,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 15표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동진 세미캠 쪽으로 확연하게 좀 손을 들어주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동진 세미캠이 일단 다음 라운드로 진출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해성 DS의 경우에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요 네.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일단 목표가 57,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57,000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을 한번 실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예. 보신 것이피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네.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저기 전종고점까지 간다면 그 부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해주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동진 세미캠이 올라가게 됐고요. 해성 DS는 57,000원 부근에서 한번 차익 실현 하시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치도록 하겠고요. 4라운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전 4라운드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대 루트로닉이죠. 네. 기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 코리아 서키트 아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인데 루트로닉도 이 종목도 지금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세를 높여가는 바로 두 종목의 대결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루트로닉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요? 네, 저번에 제가 열정적이게 한번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또 나와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루트로닉의 네. 수혜를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골라야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거 고르실 건가요? 저는 요즘에 기판이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판에 관련된 뭐 심텍부터 시작해갖고 뭐 LG 이노텍부터 시작해갖고 최고가 행진이에요, 아에서 지금 그냥 하나만 나와도 지금 아금방도 재료 관련된 건 나왔지만 네. 이거는 거의 뭐 370배씩 이렇게 퍼센트씩 올라가 버리니까 370, 아니 매출 전년 동기 371%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코리아 스케이트는 그냥 뭐 대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대장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장, 네. 루트로닉 고르실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네. 그러면 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네. 지금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차익 실현하기 알겠습니다. 위해서 시류에 편승하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이제 반대로 가야죠. 그래요? 루트로닉이죠. 오, 네. 좌우 겹쳤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영향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미용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맞아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 기업 하나가 루트로닉이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에 루트로닉까지 가겠습니다. 네. 루트로닉.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저기 많이도 엮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일상생활이 다시금 돌아오게 됐을 때 네. 생활 양식 자체가
사회가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또 조금 더 외모 가꾸기에 신경 쓸 수도 네, 맞습니다.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린 상황 속에서 좀 매력 어필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최일호 전문가님. 네. 코리아 서킷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엄청 점이 단호하게 기판, 골라주셨잖아요. 예, 네. 기판은 올해는 랠리다. 계속요? 네, 사실 랠리다.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잖아요. 랠리다. 부족한 사항을 계속 메꿔줄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까지 전화 못 가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일단 지금 랠리다. 그래서 네. 괜찮다. 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섹터다. 아니 그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뭐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지금 최고가 그 신고가를 쓰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좋게 보신다는 면은 그 분명한 이유가 근거가 뭘까요? 일단 부족 사태죠. 예. 일단 부족 사태. 일단 수급난. 일단 수급난이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력이 이거는 일단은 뭐 기본적인 뭐 먹는 거라든지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고의 고난도 기술을 일단은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나라들한테 모방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기술, 우리가 할 수 있는 반도체 사업의 기판. 그래서 저는 기판, 소재, 장비 이 세 개가 3종 세트는 네. 계속 꾸준히 이번에는 조금 실적이 좋아질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이미 네. 좋았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좋게 보는 정도면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보고 계시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김영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네. 루트로닉이요. 네. 주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지금 몇 달 만에 거의 한 80% 가까이 올랐거든요. 80%나 올랐어요? 이거 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게 말인데, 네, 전 더 갈 수 있다고 아니 봅니다. 주가 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저는 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예. 기판 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산업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다 모든 기판이 기본적으로 다 바뀌어야 네. 그 제품의 그런 라인업들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기판은. 네. 그래서 뭐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내에서도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고부가 제품들, 이제 갤럭시 폴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이런 제품들 네. 같은 경우에도 다 이게 이 기판들이 지금 코리아 서킷의 기판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요즘에 기판 업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대덕전자도 그렇고 지금 네. FC BGA에 대한 투자를 지금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고부가 기판을 또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신성장 동력으로서도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그 부분들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네.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을 동진 세미캔과 비교하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굉장히 낮은 상태고 네. 지금 현재 주가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해외 수출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노마스크와 이제 리오프닝이 나타났을 때 또 새롭게 생기는 그런 제품들의 그런 실적까지 합친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는 루트로닉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확실한 매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분들 투표 많이 해주셨죠? 네, 지금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그 결과 나왔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확실히 가져가네요. 16표 득표를 했고요. 루트로닉이 10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사실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또 언급되고 정말 시장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견조하게 주가 받쳐줬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네. 이제 루트로닉 아쉽지만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이제 끝나고 레이저 한번 맞으러 가야겠습니다. 꼭 맞으시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레이저 제품이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프리미엄 제품까지 이제 출시를 하면서 네. 여기 이제 판가를 높이는 거죠. 판매가 이제 영업이익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고 전 세계 이제 미국과 독일 그리고 중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현지 해외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네. 그런 이제 우리나라로 많이 성형을 하러 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미용 의료 쪽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 루트로닉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로 이제 뻗쳐 나갈 거다. 그리고 그 실적은 루트로닉의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요? 네. 예. 그래서 목표가는 29,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 네네. 와, 진짜 많이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아니, 좋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네. 국내 의료 시장이라든지 피부과라든지 피부샵 가면 어. 이 20%가 일단은 깔려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를 네. 수출을 네.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기 때문에 예. 네. 이 K-뷰티는 영원할 겁니다. 네. 영월에도 네. 코리아 서키트가 더 낫다. 아, 당연히 지금은 코리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에 정리를 됩니다. 좀 예. 해볼게요. 네. 네, 코리아 서킷 올라가게 됐고요. K뷰티의 강자 루트로닉은 목표가 2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4강으로 진출할게요.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의 1라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원전 관련된 종목이죠. 한전기술과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언급되는 바로 네. 이 두 종목이 맞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는 이제 다 반도체로 엮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이렇게 있는데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올라갈지 궁금한데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의 1라운드 그 첫 번째 대결인데요. 네. 자, 이번 종목은 한전기술 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이 두 종목이 사실은 대선 전후에서 최근에 네. 가장 좀 많이 거론되는 종목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올리시겠어요? 라면 끓여 드시고 싶으시면 예. 가스로 선택하시고 네. 라면. 인덕션이 있으시면 예. 한전 기술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거 예, 고르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가스로 하겠습니다. 가스, 저도 가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면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가스는 가스거든요. 인덕션 관련주로 가실 거냐 아니면 가스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골라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김효우 전문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갑자기 머리가 혼잡스러운데. 이상한 변수가 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인덕션. 좋죠. 신세대. 네, 신세대로 가야죠. 인덕션이 꼭 신세대예요? 아, 그럼요. 난 양은 냄비로서는 못 요즘 끓일 건데요. 인테리어 아, 하면은 다 인덕션으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만하시고요. 자, 어쨌든 의견이 지금 갈렸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최인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 네. 김효우 전문가께서는 한전기술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네.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우 전문가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기간을 좀 더 보고 예. 봤을 때 한전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유롭게 봤을 때. 네, 맞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물론 이제 국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배당도 네. 잘 나오고 그런 지금 현재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유일하게 원자로 개통 그리고 원전 종합을 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체코를 아까 기업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체코에서도 지금 200명 정도가 이제 체코 프라 호텔에서 네. 그런 인사를 나눴는데 200명이요? 네, 맞습니다. 굉장한 규모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가 대 국가 사업으로 거의 번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한전기술 그리고 한전 KPS 그리고 한전 원자력 원료 그리고 두산중공업 거기에 대우건설까지 네. 같이 그런 팀들이 지금 모여서 그런 네. 중요한 사안들을 얘기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낄 수 있는 기업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네. 앞으로 연내 이제 신한올 3, 4호기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한전기술이 빠져서는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공약에 대한 그런 앞으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 가장 크게 민 공약인 만큼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기값도 인상을 안 하겠다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원전도 지금 앞으로 사업적으로 많이 밀어줄 거기 때문에 이 한전 기술을 조금 길게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 트렌드에 낄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네네. 주셨는데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그럼 한국가스공사도 질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죠. 어. 단기성을 역시 봐야죠. 시기, 타이밍을 주로 보시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대형 종목이라고 해서 무겁다, 뭐 올라가지 않는다. 그거는 그 폭넓은 시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오히려 이런 종목일수록 오히려 단기성을 봐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이게 유가가 안정되는 그 시점까지는 충분히 여러 번의 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 오늘 아침에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또 LPG 관련주들도 많이 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죠? 떴기 때문에 그런 이런 시장의 흐름을 봐서 단기성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김우 전문가님처럼 장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원전을 가야죠. 네. 네, 숨도 그러면 안 쉬고 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도 안 쉬고 숨을 쉬어야죠. 네, 항상 숨을 안 예. 쉬는 그런 최인호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볼 텐데요. 네. 투표 결과 공개해 주세요.
볼까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한전기술 8표고요. 네. 한국가스공사 11표로 결국은 한국가스공사의 손이 들렸습니다. 네, 다들 라면 드시고 싶었나 예. 봐요. 그런가 봐요. 양은 냄비로 다 끓여주시고 네. 인덕션은 절대로 못 먹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 표정이 아주 밝아지셨는데, 네. 자, 그러면 다음 라운드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승자가 됐고, 네. 한전기술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한전기술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목표 주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체코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신한올 3, 4호기 그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는 98,000원 보겠습니다. 98,000원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지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한전기술은 장기적으로 98,000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의 2라운드는요, 동진 세미캠 대 코리아 서킷입니다. 코리아 서킷은 워낙 기판 관련해서 컨디션 워낙 좋은 종목이고, 네. 동진 세미캠은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종목의 대결,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종목 쟁쟁한데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이제 그 오스템의 악재를 받았던 네. 우리 동진 세미캠. 자꾸 오스텐가요? 네, 우리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진 세미캠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친근감을 드러내신다면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예, 종목이죠? 저도 동진 세미캠입니다. 아, 그래요? 오, 동진 세미캠.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이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자, 김영호 전문가님, 우리 동진 세미캠이 이유 있나요? 네, 일단은 오스템 사태에 같이 이제 어떻게 끼게 돼가지고 네. 좀 지금 악재 아닌 악재를 받아서 주가의 하방 압력도 받았긴 했지만 그런 만큼 그런 악재는 소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진 네. 세미캠을 골랐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금 배당에 대한 부분도 지금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네. 이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도 그 PBC 그리고 국산화를 시킨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네. 국내에 좀 독점적인 실적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진 세미캠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간략하게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이 코리아 서킷가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코리아 스키트가요? 네. 그러니까 왜 떨어뜨리셨는지. 자, 코리아 스키트를 떨어뜨린 이유는 자 지금 다시 아까 라면 생각하고 계시나봐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판이 제일 지금 상승폭이 제일 컸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재라든지 재료에 관련된 부분이 그다음 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장비 쪽인데, 네. 일단은 코리아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주 수급이라든지 많이 받고 이제 계속 작년 11월 1일, 그러니까 31일,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거의 반도체가 계속 우상방을 계속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판 관련 주들이요.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네. 충분히 이제 소재 관련주들도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동진 세미캠으로 다 의견이 일치가 됐거든요. 우리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거 골라주셨는지 궁금하니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 공개해 주세요.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의 박빙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동진 세미캠이 7표, 네. 코리아 서킷가 6표. 네. 이렇게 박빙일 수밖에 없는 두 종목이기 때문에 최인호 전문가께서 고민을 좀 하셨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분의 의견과 함께 시청자들의 의견도 동진 세미캠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쉽게 좀 떨어진 코리아 서킷 가격 전략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네.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내에서 매출이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 기여도 부분에서도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건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FC BGA, 즉 이제 플리칩 볼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그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들이 매출이 1,0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주가의 상방 쪽으로 계속 힘을 실어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뚫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되게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네.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동진 세미캠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코리아 서킷은 목표가 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4강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결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결승 종목들 공개해 주세요.
자, 대망의 결승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이 가스 가격의 상승과 함께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종목인 동진 세미캠. 바로 이 두 종목이 결승에 올라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동진세미캠 둘이 좀 되게 쟁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 창호 앵커님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 저는 네. 아까 전에 라면과 가스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이런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왠지 좀 마음이 기울게 됩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럼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떤 거 고르실 거예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역시 두 분이 통하셨네요. 양념냄비 관련 쪽으로 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우 전문가님. 아니, 그 전에 그 미나 앵커님은 어디 쪽으로 쏠리시나요? 저요? 네. 저는 본인도 안 정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사실 정하지 않았는데 아, 그렇군요. 동진으로 저는 가세요? 당황하셨어요? 동진세미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기대하고 제가 여쭤봤고요. 저는 이제 까지 말하십시오. 시집까지. 저는 약간 애국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 기업. 네, 애국 기업. 국산화. 네, 일본의 그런 기술력을 네. 저희가 이제 치사하게 그 기술을 안 줄 때 네. 우리 국산화 예쁘게 시켜가지고 네. 그 부분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아, 애국. 네, 그러면은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매력은요? 일단 지금 우리 뭐 서민분도 시작해 투자가분들도 다 어찌보면 뭐 대기업 해당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다 우리 생활이 각박하고 힘든데 이렇게 기본적인 이렇게 가스가 인플레이션도 오르면. 오르고 하는 바람에 또 특히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바로 뭐 이렇게 매달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정되는. 예, 그래서 위안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한국가스공사가 잘 가져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에너지를 좀 공급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되게 한국가스공사. 무슨 정치 건설하시는 되게 엄숙해졌어요. 네, 술 마십니까? 6월에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으로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열리지 않을까 위안 삼아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 네네. 동신쌤께 골라주신 이유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VC랑 고무 발포제를 국산화 시켜가지고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킨 기업이고 네. 이제 앞으로도 지금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태양 전지 쪽에 핵심 인력을 배치해서 연구 개발 성과도 높이고 있고 네. 그런 분야에서 이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런 실적이 요구가 된다.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D 낸드용의 이제 네. KR 포토레지스트라는 분야에서 네.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꾸준히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결승전에서도 엇갈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우리의 판단은 시청자분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뭐가 이겼을까요? 아직까지 고민이 아유, 되고 있는 완전 건가요? 막 심장 쫄깃쫄깃하게 지금 네, 만드시는 지금 것 알아서 같은데. 지금 이 타이밍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확인할 수 한 있습니다. 표 차이로 한국가스공사. 결승다웠습니다. 네, 와. 한국가스공사 대 동진세미캠. 한국가스공사가 14표 나왔고요. 네. 동진세미캠이 정확히 한 표 모자란 13표로 오늘 이렇게 결승 우승 종목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네. 최종 우승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뭐였죠? 바로 라면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쭉쭉 치고 올라와서 결국 이상형 월드컵 오늘 네. 최종 우승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정리 잠깐 좀 해주세요. 댓글에서도 라면 얘기밖에 없어요. 아유. 종목을 기억하셔야 제 되는데. 라면이 너무 뇌리에 박혀가지고 이 예. 종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라면 자, 관련.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고 이 우승 종목의 전략부터 잠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가스공사 전략 좀 네, 챙겨주세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공기업이라고 일단 쉽게 말하면 편하게 하시는데 국가가 이제 출자한 기업이다 보니 지금 일단은 가스적인 천연가스의 대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유가의 상승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인 측면으로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정적인 좀 성향이 조금 이 유가에 좀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이 종목은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하시더라도 괜찮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이게 또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단기성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한번 관심 가질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예, 목표가는 얼마까지요? 48,000원입니다.
오, 48,000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가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네, 동지쌤께 뭐 두말할 거 없이 입이 아플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현금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KRF 포토레지스트라는 그런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오스템에 대한 악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네. 과대낙폭이 나와서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도 그러네요. 동지 세미캡이 제가 좋아하는 건 이제 과대낙폭주를 좋아하거든요. 아. 기업의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게 네. 확인이 됐다면 네. 그거는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딱 해당되는 종목이 네, 동지 맞습니다. 세미캠입니다. 저는 그게 동지 세미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이제 양은 냄비하게 졌지만 네. 동지 세미캠 아니, 동지 끝까지 캠이 왜냐면 건축 관련주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또 이게 재개발이라든지 또 건설 관련되면 네. 기초 화학 물질을 많이 만들기 발포제 만들기 때문에 네. 이 또 관련주로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 종목도 하기- 좋다. 네. 좋죠. 네, 라면이 마무리는 너무 셌어요. 훈훈하게 해주시네요. 라면 치열하게 배고픕니다. 싸우시다가. 마지막으로 가격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얼마 제시해 주셨죠? 네, 목표가는 4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까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예. 우승자인 한국가스공사 최인호 전문가님은 48,0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 동진세미캠은 김영호 전문가님이 4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사경 월드컵 그 우승자는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